안녕하세요. 북텔러 김임순입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제 직업이 북텔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용실을 경영하는 CEO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컬러풀한 목걸이를 한 이유도 오늘 우리 대구 용산점에 있는 302 에비뉴 그리고 광장코아에 있는 302 에비뉴 광장점 이렇게 두 샵이 8년 만에 처음으로 같이 운동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껏 이렇게 좀 편안한 복장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미움받을 용기. 두 번째 시간은 첫 번째는 트라우마를 부정하라였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두 번째 밤에는 모든 것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스트레스 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괴로움, 고독, 슬픔, 기쁨 이런 것들이 다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 개인 심리학이 지금 많이 활용되어지고 여러 군데에 접목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모든 관계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내가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도 없는 우주, 정말 무의 세계에서 살면은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히는 일도 없고 내가 눈치 봐야 될 일도 없고 상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진급을 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보일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관계에 둘러싸여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다 병원에서 태어나죠. 병원에서 태어나면 첫째 의사 그리고 엄마를 보죠. 엄마를 둘러싼 가족들, 남편, 아빠가 될 것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조카들도 있을 것이고 벌써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인간관계를 거부할 수 없는 그 인간관계를 인정해야 되는 그런 세상에 그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인간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더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의 못하는 부분만 자꾸 보이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한 3년쯤 지났습니다. 그러면 권태기가 온다고 하죠. 남편이 미워 보여요. 아내가 미워 보여요. 밉게 보기 시작하면은 모든 행동하는 것이 다 미워 보인다는 거죠. 나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에 대한 더 좋지 않은 것만 계속 보인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핑계일 수도 있고 목적일 수도 있는데 내가 거기에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면은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가 도전하는 데에 있어서 실패했을 때 그 공포심 그리고 그 상실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나의 모습의 싫은 점들을 자꾸 발견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정말 똑바른 아니면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죠. 우리가 우주 공간에서 살게 되면은 힘든 것도 없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을 것인데 그럴 수 없다면 나 혼자 지금 내가 있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있을 때 그럴 때는 왜 사람들이 고독을 느끼는 걸까? 그럴 때 있죠.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 그리고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 경우 있으시죠. 그거 역시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인간관계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에 내가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나는 지금 여기에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 사람은 인간은 내가 필요한 존재, 살아있는 존재 그리고 나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내가 소외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고독감을 느끼고 그리고 나의 존재에 대한 나는 뭐지? 나는 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시작.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꾸려서 그 공동체의 일원의 하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을 때 나의 가치 그리고 나의 존재감을 더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밤에는 열등감과 우월감, 열등감 컴플렉스, 우월감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우월감 역시도 마찬가지.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나를 판단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단점만 보이는 건 역시도 나의 주관적인 판단, 남과 비교했을 때 내리는 판단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지금 무엇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어떤 그 명문대를 갔었으면 아마 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명문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또 그 열등감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환경에서 내가 누구와 비교함으로 인해서 열등감과 더 깊어지면 열등감 컴플렉스까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열등감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 세 번째 밤에 나오는데요. 타인의 과제를 분리하라. 타인의 과제와 나의 과제를 분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좀 그렇죠. 처음 듣는 소리 아닙니까? 타인의 과제, 나의 과제. 그 타인의 과제와 나의 과제는 인정받기 위해 인정받을 욕구 그것 때문에 나는 타인의 과제까지 내가 짊어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남을 신경 써야 되고 어떻게 보일까 늘 조바심을 내야 되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 타인을 인정하는 그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그 사람 몫이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몫이다 라는 것을 가져야지만이 그 열등감과 열등감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타인의 과제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살아온 환경도 틀리고 그리고 생활 방식, 태도 모든 것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생각하는 것은 다 틀리다는 겁니다. 개개인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 되는데 그것은 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첫째로 나의 과제가 아닌 타인의 과제에 절대 개입하지도 말고 그리고 내 과제에 남이 침범하지도 않는 그런 타인의 과제와 나의 과제를 분류하라라는 것입니다. 과제 분리는 그 인간관계의 최종 목표이고 그리고 인간관계의 입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 기시미치로 철학자가 얘기합니다. 인간관계의 최종 목표이고 그것이 첫 입구다라는 거죠. 과제 분리가. 과제 분리를 해야지만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고민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타인을 인정하고 그리고 타인이 바라보는 내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그 타인의 바라보는 시선과 그리고 어떤 말에 신경 써서 살다 보면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부모님, 선생님, 이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이런 경우 많죠. 지금 학생들은 아마 내가 어느 대학에 가고 싶고 어떤 고등학교를 가고 싶고 어떤 것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요즘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에게 나는 뭐가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주 그냥 칭찬을 많이 하죠.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너무 고맙다. 너의 주체성, 너를 찾은 듯한 그런 느낌에 이렇게 칭찬도 받고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또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인의 과제를 분리하지 못하다 보면 부모님의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아닌 나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칭찬 얘기도 했는데요. 칭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은 수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칭찬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고 너는 나의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말이 옳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이 칭찬 상벌 그 교육을 참 많이 하죠. 유치원에서부터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칭찬하면 뭐 칭찬 스티커 하면서 이렇게 좋은 일 할 때 하나씩 붙여주고 그렇게 칭찬 상벌 교육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지켜보는 사람, 칭찬해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다들 내 일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도 그리고 신경도 쓰지 않다 보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열등감, 우월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과제 분리이고요. 그리고 타인의 그 과제를 내 과제로 짊어지지 말라. 타인의 과제는 타인의 과제, 나의 과제는 나의 과제, 내 과제만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있는 여기가 불편하고 좀 뻘쭘하다. 이런 것은
내가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경우 많죠.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신경 정말 많이 쓰죠. 이건 역시도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맞는 그런 나가 지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행동과 태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은 세 번째 밤까지 넘어갔는데요. 다음번에도 또 세 번째 밤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움받을 용기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